이번 영상은 Central Limit Theorem, CLT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아마 저는 CLT라고 얘기할 것 같고, 실제로 다른 통계 분석들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LT가 되는 것 같습니다. CLT를 소개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Averaging Independent Random Variables입니다. 적힌 거를 읽어보면 Suppose that x1 to xn is a sequence of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each with an expectation mu and a variance sigma squared, and with an average x bar. Then the expected value is mu and the variance is sigma squared over n.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n개의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이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독립적인 랜덤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하고 있는 가정은 n개의 독립적인 랜덤 변수가 다 기대 수익률은 뮤이고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가정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이 평균을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은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각각이 다 기대 수익률이 뮤이기 때문에 평균을 낸 것도 당연히 뮤로 계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 평균을 계산할 때 각각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에 n분의 1을 곱해서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n분의 1 곱한 거의 분산이 결국 n개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럼 n분의 1 곱한 거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시그마 제곱인데 n분의 1을 곱한 거는 제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n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n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n을 곱하면은 결국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계산은 뭐 여기저기 자료들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아래 보면은 Averaging Independent Normal Random Variables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에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위에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위에서는 그냥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이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제가 소개하는 거는 한번 읽어보면은 디스트리뷰션 얘기까지 나오는데 If xi all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mu and variance sigma squared and are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then their average x bar is distributed as following a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mu and variance sigma squared over n. 추가된 게 이제 n개의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거는 동일해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다 뮤이고 기대 수익률이 다 시그마 제곱인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추가가 된 거는 이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들이 다 동일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을 봤을 때 x 바를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거는 역시 동일해요. 근데 이 x 바 평균도 결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이 두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규 분포들의 합이 정규 분포다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면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CLT인데, 여기 CLT에 적힌 내용을 제가 읽으면은 앞에 두 가지를 왜 먼저 설명했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If x1 to xn is a sequence of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with a mean mu and a variance sigma squared, then the distribution of their average x bar can be approximated by a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mu and variance sigma squared over n. 여기서 가정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조금 섞어놨어요. 근데 두 번째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n개의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은 기대 수익률이 뮤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가정이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션은 모두 정규 분포다라는 거였는데, CLT에서의 가정은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 n개의 독립적인 랜덤 변수가 다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라는 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각각 랜덤 변수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는 모르지만 x바 평균을 보면은 평균은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정규 분포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앞에서 계속 나오던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CLT의 핵심이 되는 거고, CLT는 평균이 뮤랑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평균의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정확하게는 approximate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아래 적힌 거를 보면은 그냥 x1부터 xn까지 더한 값,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평균의 n을 곱한 값도 결국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 아니라 합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n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값에는 n을 곱하게 되고 분산에는 n을 곱한 게 n 제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 n 곱하기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분산이 계산되는데, 이제 핵심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사용해서 CLT를 한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정확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거 설명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먼저 참고하고 다시 예시로 돌아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 시간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population이라고 적어놨는데, population은 아직까지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한 모든 비행 기록이 population이 되겠죠. 근데 실제 이 population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그 모든 데이터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모든 population의 모든 데이터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가정이고, 그래서 population 데이터가 다 있으면은 그거의 평균을 내면은 뮤가 되는 거고, 그거의 분산을 계산하면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population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뮤가 무엇이고 시그마 제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n개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 민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바가 어떤 값이 나왔다. 14 이런 값이 나왔다. 14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럼 좋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긴 하지만, 근데 당연히 뮤가 정확하게 14일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왜냐면 우리는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n개의 샘플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4라는 값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14라는 값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계적 정보를 사용해서 더 추가적인 분석들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CL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간 모든 비행기 기록이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700개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샘플 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샘플 민이 예를 들어서 14.8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2021년도 샘플을 가져왔다고 할게요. 이때도 모든 기록이 있어가지고 7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평균을 구하니까는 14.6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또 다른 샘플 데이터가 있어서, 이번에는 2020년도 데이터가 있어서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 데이터가 조금 적어가지고 550개만 있다라고 하면은 샘플 민은 똑같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는 그때 이제 14.3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population mean인 이 뮤 값에 대한 정보를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샘플 데이터는 샘플 민이 14.8, 어떤 거는 14.6, 어떤 거는 14.3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샘플 민의 값들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샘플 민이 이제 뮤에 대한 좋은 에스티메이트이긴 하는데, 이렇게 샘플 셋에 따라 샘플 민의 값이 다르면은
값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다만 이 샘플 민들을 가지고 뮤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낼 수 있다는 게 CIT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셋이 저는 지금 2022년, 21년, 20년 이렇게 세 가지만 예시로 들었지만 이 샘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각각 샘플 민을 계산한 다음에 그 샘플 민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정규 분포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이 샘플 민의 x바의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고 그때의 기대값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뮤가 뭔지도 모르고 시그마 제곱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CRT에 의하면은 이런 식의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뮤의 값은 모르기 때문에 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고 다만 샘플 데이터가 있으면은 x바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그마 제곱도 현실에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샘플 베리언스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이 샘플 베리언스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CLT를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예시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셋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만약에 방금과 같은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2022년, 21년, 20년 데이터를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 전체 파퓰레이션 데이터의 민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다. 이게 연도별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22년, 21년, 20년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거의 한 20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 그 2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샘플 셋으로 가정하고 분석들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2000개 데이터의 샘플 민을 구한 게 이제 x바가 샘플 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CLT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CLT랑 조금 더 연관을 짓자면 예를 들어 샘플 데이터가 제가 조금 전까지 2000개라고 설명을 했는데 샘플 데이터가 n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결국 그 샘플 데이터 하나하나는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리얼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디스트리뷰션에서 실제로 얻은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리얼라이제이션이 어떤 랜덤 변수에서 랜덤 샘플링이 된 거고 그 각각 랜덤 변수들은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x1부터 xn까지가 CLT에서 나와 있는 그 가정이 다 적용됐을 때 샘플 민인 x바는 정규 분포를 approximate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의 기대값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걸로 CLT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x바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마 제곱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싶을 때는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으면 좋지만 당연히 파퓰레이션 베리언스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때는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하면은 CLT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전개를 했을 때 T분포를 따르는 걸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T분포를 사용해서 분석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x바는 샘플 데이터로 계산한 거고 샘플 사이즈 n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시그마 제곱 대신에 샘플 베리언스도 샘플 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는 모르는 거는 뮤가 되거든요. 그래서 뮤만 모르는 값이 되기 때문에 뮤로 정리를 하면은 컨피던스 인터벌도 구할 수 있고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LT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고 CLT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